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분주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 국가들은 올해 말까지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년 중순 정도까지 백신 접종을 광범위하게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 억눌렸던 소비가 풀리며 보복 소비 관련 수혜 업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행 수요는 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소중함을 깨닫고 백신 접종 이후에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보복 소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행 상품에 대한 예약 판매는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2023년이 되어서야 출발하는 세계여행 크루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매진이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상품 가격은 41,600달러부터 155,600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적잖은 상품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보복 소비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못 가서 가장 답답해 하실 수 있는 여행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관련 대표적인 테마인 숙박업, 항공업,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크루즈 관련 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 관련주를 보면 두 개의 기업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대표적인 호텔 그룹 체인인 메리어트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111.03빌리언 달러입니다. 메리어트는 46.91빌리언 달러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메리어트 시총의 2배가 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에어비앤비는 ABNB 종목 코드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12월 9일에 상장되어 12월 10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숙박 공유 플랫폼 기업입니다. 웹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이용 숙박객 수는 8억 명을 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공유하는 호스트의 숫자는 역시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400만이 넘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호스트들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 금액은 110빌리언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호스트당 연평균 수익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7,900달러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통나무집, 풀빌라, 오두막, 고급 맨션 등 기존 호텔 업계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점이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2020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859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22%의 매출 감소는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순손실은 3.8빌리언 달러인데 이 중 2.9빌리언 달러는 주식 보상 비용 지출 때문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은 경영진, 임직원 등이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식으로 지급받는데 이런 보상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출 트렌드를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매출이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알아볼 메리어트와 항공주들과 비교하면 에어비앤비의 매출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20년에는 적자폭이 매우 커져서 연간으로는 4.6빌리언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나스닥의 종목 코드 MAR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47빌리언 달러의 시가총액에서 볼 수 있듯이 호텔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메리어트 호텔 외에도 수많은 호텔 브랜드를 계열로 가지고 있습니다. 리츠칼튼, 세인트레지스, 쉐라톤, 웨스틴, W 호텔 등이 모두 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브랜드들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매출을 보면 20빌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였는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10.6빌리언 달러까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 면에 있어서도 2020년에 267밀리언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숙박업종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서서히 예전 수준의 실적을 회복할 기대감은 유효해 보입니다. 이번엔 항공 관련주로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두 개의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델타 항공의 시가총액은 30.2빌리언 달러이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4.65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큰 델타 항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델타 항공은 뉴욕 거래소에 종목 코드 DAL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년 1월 기준에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항공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델타 항공이 1위를 했습니다. 매출은 2019년까지 40빌리언 달러 이상을 유지하다 2020년에는 17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2.4빌리언 달러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AAL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년 1월 기준에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델타항공에 이어 전 세계 2위 항공사입니다. 하지만 매출액 면에서 1위 델타항공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항공기 운항 대수 자체는 아메리칸 항공이 델타항공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탑승객 수 기준으로 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자료 기준으로 아메리칸 항공의 연간 탑승객 수는 2억 1,50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역시 델타항공과 비슷하게 2019년까지 40빌리언 달러 이상을 유지하다 2020년에는 17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8.9빌리언 달러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추이가 델타항공과 유사하고 델타항공의 대표적인 경쟁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항공주의 주가 동향을 보면 아직은 투자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객 수요의 급감으로 항공사들이 2020년 실적이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주가 동향을 보면 두 항공사의 주가는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지난 1년간 61.29% 주가가 올랐고 아메리칸 항공은 63.32% 올랐습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로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즈 관련주인 카니발 코퍼레이션과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입니다. 각각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카니발의 시가총액은 28.89 빌리언 달러이며 로얄 캐리비안은 21.1 빌리언 달러입니다. 카니발은 뉴욕 거래소에 CCL 종목 코드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기업의 대표격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은 작년 1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주가는 폭락을 했고 2019년 12월 1일 50.83달러의 주가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20년 3월 1일 종가 기준 13.17달러를 기록, 74%의 주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52주 최저가는 7.8달러까지 기록할 정도로 장중에 폭락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상승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 주가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카니발의 매출은 2019년에 20빌리언 달러가 넘었다가 2020년에는 불과 5.6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마저도 대부분 2020년 1분기에 나온 매출이고 당연히 2020년 하반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이익률은 2019년까지는 10%가 넘는 양호한 이익률을 보여줬었지만 2020년에는 10빌리언 달러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은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RCL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카니발 코퍼레이션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2020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가는 폭락을 했고 현재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의 주가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크루즈 업계의 누적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 운영을 위해 현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보유한 선박들을 매각하고 있다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올해 3월 19일자 기사를 보면 로얄 캐리비안의 대표 크루즈 브랜드 중 하나인 아자마르를 현금 확보를 위해 매각했다고 하는데 이런 선박들의 매각은 결국 로얄 캐리비안의 미래 매출의 감소에 영향을 주므로 투자 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로얄 캐리비안의 실적은 예상하셨다시피 카니발과 유사합니다. 순이익률은 2019년까지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 매출의 급감으로 인해 5.8 빌리언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관련 보복 소비 대표 종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로벌 동향을 살피며 위기를 기회 삼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